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입니다. 허겸 기자가 특히 5.18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진실 찾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도 그렇지만 오늘도 5.18에 대해서 단독 기사를 스카이데일리에 내놨는데요. 제목이 계엄군 시신 목줄매 트럭에 끌고 다녔다. 이거 끔찍하네요. 부제목을 보니까요. 조선대에서 화순 이동 중 피습, 군 사망 3명 수습 못하고 탈출, 운전병 시신 매달고 시내 돌아다녀, 시민 저럴 수가 치떨어, 5월 항쟁 사료집에 폭도들이 운전병 붙잡아 난자 기술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저 지도가 그래픽으로 잘 그려져 있고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980년 5.18 당시 무장 폭도가 계엄군 병사를 로프로 묶고 트럭에 매달아 끌고 다닌 충격적인 사실이 복수의 군 내부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이 병사는 숨진 채 발견돼 뒤늦게 계엄군 측에 시신이 인계됐다. 광주 사태에서 순수한 시민과 구분되는 불순 세력이나 무장 폭도가 계엄군의 시신 훼손에 가담한 정황 또는 무용담은 있었지만 우리 군 당국이 계엄군의 직접적인 목격 증언을 문서 기록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이들 문건은 일반의 접근이 극히 제한돼 그동안 국민 대부분은 이처럼 끔찍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엄군뿐 아니라 복수의 시민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목격됐지만 5월 단체 측에선 폐기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 공식 기록의 존재와 역사 해석의 다양함을 외면한 채 오로지 민주화 운동으로만 일의적으로 해석하려 해온 그간의 정부 조사 방식이 합당했는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육군 제24단 작전참모 함덕선 육사 20기 중령의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자필 진술서에는 비극의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 장병들로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법한 흉측한 만행이 자행된 과정이 가감없이 드러난다. 무장폭도 선제사격에 계엄군 9명 사상, 죽음의 탈출. 증언 시점에 육군 준장이었던 이후 26사단장과 11군 군단장을 지낸 함중령은 자술서에서 무장폭도의 선제사격으로 계엄군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먼저 기술한다. 1980년 5월 21일은 집단 발포 논란이 촉발된 당일이다. 괄호 열고 본지는 집단 발포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입장을 공식 견지하나 국민에게 널리 인식된 용어인 만큼 사건의 앞뒤 맥락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괄호 닫고. 흥분한 시위대의 기세에 밀려 전남도청으로 밀려난 계엄군은 조선대로 황급히 퇴각한 뒤 이날 일몰 직전에 다시 조선대에서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함중령의 진술은 안전지대로 꼽히는 저수지가 있는 제2수원지로 향하기 위해 차를 몰고 조선대를 빠져나오면서 겪은 일에 기초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 계엄군이 차량 30대를 이용해 화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선대 정문으로부터 멀지 않은 광주 시내를 통과 중 민가 2층 옥상에 배치됐던 무장 불순 분자들이 차량에 탑승 노출된 상태로 이동하는 공수 계엄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해와 6명이 다치고 차량 3대가 전복됐다고 적었다. 그가 진술한 상황은 다수의 군 기록과도 일치한다. 본지가 익명의 5.18 연구가로부터 입수한 차량 행군 부대 기습 상황을 보고 반전지 차트 원본에도 7공수 35대대는 21일 오후 4시쯤 조선대에서 화순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 양편 좌우 건물로부터 총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상황 보고 차트는 4km에 걸쳐 비습 상황이 이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조선대를 빠져나와 화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양쪽 민가에서 공수대원을 향해 가해진 무차별 총격이 계엄군 차량이 무려 4km를 주행하는 동안 계속됐다는 증언이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생존장병의 직접 증언과도 동일하다. 퇴각 차량을 인솔했던 고 땡땡 지역대장 당시 육군 대위는 지난해 육군 명예회복운동본부의 한 이사와 통화에서 양층 민가 2, 3층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와 차에 탄 우리 장병들이 속수무책으로 사격에 노출됐다며 창문이 열린 곳으로 대응 사격하라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계속됐다고 일관되게 당시
참상을 증언했다. 공수부대 공식 기록에도 폭도의 선제 사격에 의한 피습 상황으로 적혀있다. 제7공수, 11공수, 전투상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0분쯤 땡땡 제대가 전남대병원, 남광주 시장, 숭이실고 부근을 지나면서 최소한 도로 양측의 7군데 건물에서 시위대의 사격과 차량 돌진 공격을 받아 군 차량 3대가 전복되고 그 과정에서 장교 1명과 사병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당했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 계엄군 사망 경위 및 인적사항 기록 일지가 여기 있네요. 추가 피해 막으려 사상자 수습 포기, 울분 속 탈출. 그러나 군은 곧바로 피습 차량에 대한 복구 및 수습 작업에 나설 수 없었다고 한다. 함중령 자술서에 따르면 피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면 무차별 선제 사격을 가한 무장 폭도와 대치가 불가피하고 군인 또는 민간인이 추가 피해로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함중령은 도로 양측으로부터 불의의 사격으로 피해를 봤으나 부대를 정지시켜 대응 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지휘관은 전복 차량과 사망 운전병을 그대로 둔 채 화순으로 철수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육군의 차량 행군부대 기습 상황 보고 차트 원본에도 도로 양측 건물로부터 불의의 사격으로 희생을 입었으나 대응 시 더 큰 피해 발생을 우려해 전복 차량과 운전수 1명을 실종한 채 주답 광주 남방 4km 주답으로 이동했다고 대응 조치로 군은 기재했다.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탈출하던 계엄군은 곧이어 무장 폭도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인 인공유린의 현장을 목격한다. 함중령은 그 뒤 사망 운전병은 불순분자들이 로프로 목을 묶어 추럭에 매달아 시내로 끌고 다니는 것을 광주 적십자 분여회에서 시신을 수거한 것을 해당 부대에 인수인계했다고 자필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군인에게 잘못이 있었다 한들 군인도 국민의 자식인데 차량 운전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얼굴을 돌리며 치를 떠는 지경이었다고 참혹했던 실상을 전했다. 그는 계엄군을 농락한 괴한들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진술서에 당부했다. 함중령은 불순분자여 그대들은 누구냐? 탈을 벗고 진상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탄하며 자술서에 글씨를 눌러 썼다. 함중령은 1988년 3월 10일 자필 진술서 작성 시점엔 육군 6본 군수참모부 장비정비처장으로 복무하던 군장이었다. 육군 본부 군사연구실은 3월 24일 자필서의 소인을 찍은 뒤 기록을 보관했다. 이후 해당 문건은 비공개됐다. 이런 문건이 있었는지조차 국민에게 잊히게 된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군사연구실에 보관된 진술서 표지하고 페이지가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민간 목격자들 차량 뒤쪽에 매달아 끌고 와. 이 일병은 21일 실종된 뒤 뒤늦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26일 계엄군 측에 시신이 인도됐다. 이 때문에 군 문건에는 사망 일자가 21일과 26일로 혼입돼 있다. 복수의 정부 문건 등에 따르면 시신 4명은 22일 숨진 이 일병의 시신을 목격했다. 시민 박모 씨는 22일 오전 11시쯤 광주공원에서 군용 지프에 탑승한 시위대가 공수부대원 시신을 차량 뒤쪽에 매달고 사직공원에서 광주공원으로 끌고 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모 씨는 적십자 병원에서 시신들이 도청으로 운구돼 왔는데 시신 중 한 구를 가리키며 이건 공수부대원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두들겨 맞은 시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날짜는 22일인지 23일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관형 일병의 구체적 사인에 관해선 정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일단 묶인 채로 트럭에 끌려다닌 건 정부 문건과 복수의 증언으로 미뤄 사실로 파악된다. 다만 죽은 계엄군 시신을 묶은 채로 폭도 차량이 질주한 것인지 숨이 붙은 계엄군을 묶은 채 끔찍하네요. 끌고 가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당시 가해자가 순수한 시민이었는지 외부 세력은 아니었는지 가늠할 또 하나의 열쇠다. 이러고 차량 행군부대 기습 상황 보고서가 있네요. 차트에 기재된 당시 작전 및 피해 상황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허겸 기자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 끔찍하네요. 광주 사태의 진상은 이래서 낱낱이 밝혀져야 돼요. 자, 이런 단독 기사인데요. 끔찍하네요. 시신을 목에 묶고 트럭에 끌고 4km나 끌고 가슴이 울렁대고 속이 안 좋네요. 끌고 다녀도 그 폐륜이고 인간이 아닌데 더 끔찍한 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목에 끌고 질질 끌고 가다가 그 과정에서 죽으면 그 얼마나 고통 속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랬는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을 끌고 다녔는지 아니면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목에 그냥 트럭으로 끌고 다니면서 끔찍하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하여튼 인간이 아닌 짓을 했다는 건데 이게 복수의 문건과 증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의 짓인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이게 순수한 시민이 이랬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광주의 뭐 조선대 학생이라든가 전남대 학생이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광주 사람들이 아무리 뭐 독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폭도 그리고 김한원 박사가 주장하는 북한군 특수부대라든가 간첩이 이런 데 숨어서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민간인이 이랬다고요? 광주의 대학생들이 이런 안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요? 아니 말해보세요. 광주 유공자들 이런 짓을 했습니까? 유공자들 안 했잖아요. 그럼 북한군이 투입된지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그걸 의심을 안 해요? 그러면 순수한 민간인 순수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에이 그러면 그게 순수한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게 반윤륜 폭거죠?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도가 숨어들었다, 북한군이 숨어들었다, 의심이 간다, 이거 조사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이런 주장을 하면 김한원 박사처럼 감옥에 다 보내버리고 광주에 대해 입다 이 얘기하지 마라. 그럼 이런 건 뭐냐고요. 이런 거는 한 군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이 복수의 문건과 복수의 증언이 있는데 이건 뭐냐고요. 이런 거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밝혀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우린 알고 싶잖아요. 무조건 광주 무슨 단체 5월 단체에서 하는 말만 믿기는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반대되는 문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왜 조사를 안 하고 왜 유공자 명단은 밝히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아 참 이게 뭐 산채로 묶어서 끌려가다가 죽었으면 그 고통이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압군의 그러니까 계엄군이죠. 발포보다 무기고 먼저 습격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냐? 무기고를 습격을 하느냐? 어떻게 등가죽이 벗겨진 계엄군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게 순수한 광주 시민 성정에 맞는 거냐? 광주 시민이 이렇게 잔혹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왜 북한군은 의심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고구마 줄기 캐듯 나오는 무장도의 잔혹성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 지금 시리즈로 잘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요. 5월 단체들 광주 무슨 5.18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보고서를 폐기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폐기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거 밝혀야 되잖아요. 자기한테는 불리한 건 다 폐기하라고 그러고 답답해. 이 세상 참 힘드네요.